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미술을 사실 자기가 표현하고 만드는 사람이 되는 작가의 길로 가기보다는 감상자로 남습니다. 많이 그리고 그러는 걸 하기보다는 사실 감상자가 쉽게 얘기하면 미술관에 가서 자기 작품 전시하는 사람들은 학생들 중에 극히 소수고 대부분 미술관에서 가서 그림을 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럴 때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이 강의에서, 수업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교과서에도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가 되는데, 만약 미술관, 미술사라는 수업도 많이 교과서에 실렸죠. 두세 페이지에서 작품이 막 20, 30개, 막 40, 50개 있으면 깨알같이 작가 이름 나옵니다. 시험 문제 되게 좋게. 몇 년도. 예, 그런 교과서가 지금 교과서인데, 그렇게 해갖고 난리를 쌓고, 작가 이름 알고, 몇 년도에 누가 활동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미술관에 가서 어떤 작품을 봐야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고, 뭘 토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자극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라는 게 이 수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반부는 제가 오늘 수업에서 큐레이터 있는으로 전시를 보자는 겁니다. 그냥 전시를 보는 게 아니라 전시를 만들고 꾸며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부르면 우리가 큐레이터를 한번 대보고 그러면서 그런 뜻으로 한번 전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전시 감상에 관한 것이고요. 오늘은 하나 더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작가와 사회라는 건 아까 그렇습니다. 위작은 왜 만들어집니까? 작품은 왜 비싼가? 뭐 이런 거죠. 왜 어떤 작품은 어떤 작품보다 더 비싼가? 이런 문제들을 최소한 이렇게 얘기를 학생들한테 해주고 토론하게 해주고 그런 수업을 한번 짜자합니다. 예, 이제 몇 개의 수업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중학생 이 수업을 만들고 운동적 전시 감상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하게 하자 그런 겁니다. 전시가 무엇인가 아니라 무슨 전시가요? 좋은 전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네. 왜 이걸 특히 나왔냐면 전시 감상의 제1번 문제가 그거구나. 티칭 앤 러닝이 뭡니까? 가르쳐보면 배우는 게 많죠. 심지어 학생들한테 전시를 보라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전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대해서는 대부분 그런 일종의 말하면은 전시를 만들어 보고 그런 걸 해본 상태에서 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전시를 볼 때 좀 느낌이 달라질 거다라는 게 이번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전시는 무엇인가? 미술관 무엇인가? 전시의 종류에 대한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난이도를 준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부학 페이지로 가지고 직접 한번 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다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상의 전시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학생들이 잘 합니다. 지금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업 여기 막 해보니까 잘 하셨습니다. 큐레이터가 돼야 되는데 큐레이터를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전시 및 학술 연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데,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된 미술관, 박물관에서 활동하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기록된 박물관, 미술관 몇 개 있어요?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공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큐레이터입니다.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5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했던 곳이 대우죠. 대우가 아트 선제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 부분 뭐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일하는 정식 학예사는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붙이는데 그 외에서는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 부산 시립미술관, 대전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시립미술관에서 일하는 아니면 특히 요즘에 유명한 작가가 작고하고 나면 거기다 이름을 붙여갖고 재단을 만들어줘서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죠. 이응로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곳도 대전에 있죠. 이응로 미술관 이런 미술관도 그렇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학예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도에도 5-6명, 대전도 한 4-5명. 전시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상업적인 전시하고 공공적인 전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식 국공립미술관, 등록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는 뭐죠? 공공의 목적을 띈 전시입니다. 그 전시는 뭐예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전시가 90%는 항상 그대로 가죠. 그게 뭡니까? 상설전을 됩니다. 2년, 3년 만에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지금 가서도 볼 수 있고 10년 후에 가서도 모나리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설전이기 때문에. 기획전은 뭘까요?
거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기획을 해서 그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짜내는 사람들이 그 상설전 관리하고 기획전 만들고 이런 걸 해내는 사람들이 큐레이터가 되는 거죠. 서양 작품 20개가 지금 여러분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작가,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동양쪽은 오늘 그냥 사진 조금 골라놔서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식 작품을 가지고 그 앞에 고화지가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그림을 못 되게 수천 개가 있겠지만 그냥 그건 다 못한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저희가 하나 추려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초상화 작품들, 인물화, 초상화에 가까운 작품들을 뽑아서 20개를 지금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면서 그룹핑을 하는 거고 4개나 5개, 아니 3개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해갖고 그거를 지금 이 종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종이를 하나에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벽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는 거죠. 일종의 걸듯이 해야 돼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색깔을 달리했던 이유는 이 그림을 본 다음에 이 벽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을 골라서 백업도 하고 한번 소위 백그라운드 하는 생각이죠. 요 주어진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다 안 붙이셔도 돼요. 그룹핑을 좀 먼저 좀 감상을 좀 하세요. 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3개나 4개, 5, 6개를 뽑아서 그룹을 한 3, 4그룹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을 하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4개를 배열하는 수학 선생님 계십니까? 과학 선생님 안 계세요? 4개를 쏟아내고 거는 방법은 확률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4개 어떻게 거느냐 굉장히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 선택을 할 때 왜 그룹을 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셔야죠. 메모를 좀 해야죠. 요 그룹 왜 20개 중에서 4개를 뽑아내는 확률도 무지 많습니다. 어떻게 뽑아내는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네? 모든 전시의 90%는 안전하게 뭘로 하죠?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하셔도 됩니다. 연도 순서대로 과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전시는 뭘까요? 요즘 KT 갤러리라고 세계 유수 갤러리 중에 하나가 런던에 있는데 거기가 모든 갤러리는 국공립 미술관들은 다 연도 순으로 전시합니다. 근데 거기가 파격적으로 전시의 틀을 바꿔요. 장르별로 했습니다. 근데 초상화도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혹시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연도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연도도 약간 이게 다 일치하는 게 아니니까 보셔도 되고. 저는 지금 눈이 지금 안경을 들고 와가지고 사이트 앤 사이트라는 주제를 줬거든요. 똑같이 실내입니다. 똑같이 실내인 상황인데 이 실내 상황의 첫 번째 조건은 둘 다 거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는 창문이라는 윈도우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무런 창이 없는데 나라는 개념으로 쳐다보고 있는 작가의 눈으로서 보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사이트 실내라는 장면을 어떤 한 장면을 통해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한 것도 있고 이제 여기는 불우한 상인이 간에 결혼식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의 의미로 출발을 해줄 수가 있고 분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선생이 때로는 최의 고점을 벗고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떨리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분자의 모습을 담아서 맨 마지막에 평온한 마음 를 만들어서 평온한 무릉도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면서 표정이나 또는 배경 속에 나타난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어떤 테마의 주제가 되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그려지만 그 주변에 많은 어울려
케이스를 받아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적인 사건 배경을 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탕색에서 자기의 조형적인 느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색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건 약간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약간 고전에서 이제 모더니즘으로 오면서 이렇게 좀 작가의 시각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그 색을 제가 이제 중층에 깔기 위해서 바닥에 썼습니다. 어두운 색, 좀 답답한 색에서부터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제 이렇게 좀 색의 변화를 줬고요. 표준적인 내레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도대로 하는 겁니다. 연도대로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연도대로 한다고 해도 그 베리에이션은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순서가 완전 연대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가지 작품을 노는 데 배열이 다양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전시장에 갔을 때 어떤 무슨 전시회에 갔을 때 이러한 주제가 잘 드러나는 전시가 좋은 전시. 그리고 앞에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받아 적으면 그게 뭘까요? 전시에 팜플렛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좀 더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읽어도 모르겠고 그런 것도 잘 안 드러나는 전시 뭡니까? 그게 나쁜 전시. 왜 이렇게 걸었는지 의미도 없고 마구 거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시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전시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전시들은 미술관 쪽 전시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죠. 크리에이터들이 앉아서 계속 머리를 짜갖고 이야기를 만들자. 사람들하고 똑같은 전시도 어떻게 보이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출을 고민하게 돼요. 같은 하나의 작가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다 백남준을 여러분이 전시한다고 해도 수만 가지 전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시를 하면 100만 명이 오고 어떤 전시를 하면 1000명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슈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어떤 전시에 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이거 나쁜 전시예요. 왜냐하면 뭐 미술을 전공하셨든 안 하셨든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교도 되고 학생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 가진 분이 전시 봤는데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나라마다 이제 했는데요. 또 말하자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인데 이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사람들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영국 사람들은 좀 폼을 좀 많이 잡고 있고 명랑해 보이고 진지하고 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짜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시장 가면 뭘 느끼셔야 되는 거죠? 분위기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을 잘 되었는지, 중요한 작품이 눈에 잘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게 조금 이따 보면 됩니다. 좋은 전시라는 건 뭐냐면 기획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교감이 있어야 정말 좋은 전시겠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것들이 그거에 맞게 짜여졌는지, 전시의 작품 배열은 그거에 맞게 짜여졌는지, 뭐 기획 의도는 인간의 삶인데 인간의 삶 하나도 안 보인다. 좋은 전시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시를 감상하거나 좋은 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이 작업은 사실은 큐레이터가 앉아서 맨날 하는 작업입니다. 기획서를 하고 올리고 어떤 때는 돈이 안 되면 이거 가지고 뭐요? 뭐 관계자도 만나고 꼭 이 전시 하게 해주세요. 그게 통과되면 그게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한 그냥 하나의 도상 연습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아까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지만 나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전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진짜 큐레이터가 될 사람은 작품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알려야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뭐 미술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를 가서 보실 때 이런 거를 학생들이 만약 이거는 가는 옵션입니다. 이 수업을 끝내고 진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전시장을 가는 겁니다. 뭐 두세 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기획 의도가 보이느냐? 그래서 각 전시실마다 작품이 잘 어울리느냐? 전시 환경은 적절하냐? 돌아다니는데 막 사람 부딪히고 막 그렇게 했냐? 아니면은 편하게 보게 해줬느냐? 그 다음에 안내문은 친절했느냐? 조명이 적당하냐? 벽면의 색깔은 작품을 보는데 편리하냐? 작품이 걸리는 데가 배열 방식은 적합하냐? 전체적으로 주요 작품이 무엇인지 쉽게 드러났느냐? 누가 소위 말하는 대표작이고 누가 따라가는 작품이 드러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전시마다 보이면 굉장히 좋은 전시고요. 이게 무조건 다 좋은 전시입니다. 이게 나한테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런 의식을 갖고 전시를 보시는 게 전시의 핵심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동경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무슨 전시를 했냐면 스타워즈 전시를 했습니다. 스타워즈 전시를 했어요. 미술관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시를 통해서 스타워즈, 여러분 아시는 그 스타워즈 영화요. 저기 형광등 들고 휘두르는 거.
그거를 오다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큐레이터가. 그 오다구 아시죠? 거기에 몰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스타워즈 전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의 스타워즈 된 모든 자료, 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시를 했어요. 몇백만 명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는 뭐 뽀로로 전시를 한다. 이건 물론 롯데백화점 이런 데서 하지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유명한 고인돌전을 한다. 물론 고인돌은 좀 재미없겠다.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파격적인 걸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보러 간 거죠. 사실 이 발상의 전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의 문턱이 낮아진 건 좋은데 이렇게 좀 미술이란 개념이 혼돈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 저런 전시가 되고 저런 것도 이야기가 흘러나갈 수가 있구나. 사실 미술에 관심 없는 거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학생을 그 미술에 끌고 가는 법이 뭐냐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갖다가 전시로 만들어 시장이란 무엇인가? 왜 미술 작품이 비싼가? 이런 게 이제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물론 이런 바로 하력이 높은 주제를 중학생 정도 되면 중고등학생 학생 정도 되면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걸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커서라도 접하게 되면 자기 의견을 실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하는 거죠. 미술 공부가 경제적 투자의 수단인가? 물론 이건 뭐 답이 없는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 작품 개인의 소유물인가 공공의 유산인가? 학생들 요즘 관심 있다. 만약에 최근에 가장 비싼 작품들 국내에서는 경제의 노선도가 얼마요? 10억. 최근에 바람아리가 10매덕에 팔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100자, 1100자. 어쨌든 그 정도 팔리면 이거를 세계 최고의 지금 경매가는 다큐멘터리 걷는 남자예요. 1200억. 그러니까 어느 정도겠죠? 1억 달러로 팔렸습니다. 왜 어느 작품보다 비쌀까요? 만약에 한국의 최고의 작품, 만약에 경제의 작품이 있다고 합시다. 경제의 작품 중에서 우리 1,000원짜리 뒷면에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엔 얼마 안 해요. 그래서 한 몇천만 원, 한 1억 정도 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여러분이 봤던 지금 아까 오래 붙였지만 다 경매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오면 어느 정도 할까요? 1억 달러는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만든 아까 아놀핀 얘기 그런 식으로 라스메니나스는 경매에 나올 일도 없지만 나오기만 하면은 몇억 달러라고 해도 타려고 난리치고요. 아랍의 부호들이 타려고 하든지 할 거고. 근데 제 얘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품이 1억이면 왜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작품은 100억이죠? 이 작품이 100배 더 위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거에 국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작가는 누가 사요? 국내에만 삽니다. 근데 알베르티의 자코메티 작품은 뭐예요?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전 세계가 미술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미술의 선진화도 세계화도 한국 작품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작품 가격은 결국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거는 바로 뭐죠? 사회적 평가, 국가적인 국력, 사회적 인지도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 작품의 가격이나 이런 건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러니까 작품 가격이 천정부분 높다 보니까 특히 그냥 자코메티 같은 작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나오는 짝퉁이 나옵니다. 박수근 작품은 당연히 뭐가 아니고 짝퉁이 만들어집니다. 짝퉁은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작품은 제 작품은 짝퉁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팔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심리를 이용해서 가짜를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미술 작품이 개인의 소유물인가 공공의 문화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거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줘야 됩니다. 토론을 해야 되는데 청경자 사건 아십니까 혹시? 작가는 가짜라고 그러고 남들은 진짜라고 그러는 어처구니 없는 청경자 씨가 미도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평론가들은 다 뭐래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청경자 씨는 내 새끼 아니야. 아니 내 자식을 못 알아보는 의미가 있냐? 나는 이건 내 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전히 진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모든 작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작품은 일단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의 뭐예요? 공공성을 띠게 됩니다. 그 하나의 개인의 소유이고 사고 파는 사유이지만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것도 개인적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 개인이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뭐 공동 관광사에서 하나 갖고 있는데 뭐 일본 주지 내 일본에 있는 내 처음 주지 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그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아요. 공항에 나가보면 뭐가 있냐면 문화재 담당관이 하나 앉아있어요. 나가는 거 보는 거죠. 진짜인 거 같지 않나요? 네, 이게 법적으로도 조절되는 건 많고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모르니까 국가적인 관리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표절이란 무엇이냐? 패러디는 표적과 유작과 무엇이 다르냐? 네, 패러디라는 또 작품 장르가 있는 거죠. 이제 뭐죠? 작가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흉내낸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뭐 모나리자를 갖고 어떤 사람이 모나리자에다가 코스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작품 한 게 뭐예요? 모나리자 갖고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듀샹이라는 현대 작가, 실험 작가인데 우리는 절대 그 그림이 표절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일종의 패러디. 원작이 가지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원작을 이용해서 그 원작의 의미를 뒤틀어 놓는 거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 모나리자가 남자같이 생겼어요, 여자같이 생겼어요. 약간 중성적인 거예요. 새로운 깨닫기 하면서 또 뭐에 대한 표현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새로운 걸 그려도 인정을 해줘야 안 해줘요. 뭐만 좋고 좋다고 해요. 모나리자만 하려고 모나리자만 좋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뭐예요? 전통에 대한 부정 같은 걸 하기에는 그런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미술사적인 새로움이 있다. 패러디지만 이거 새로운 미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작가가 무슨 그 미술 그 대회 때 유명한 어떤 작품 뭐 이런 걸 그리지도 아니냐 몰래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려갖고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표절,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그런 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묘한 그 표절이라는 게 뭐 현대 미술의 어떤 창작의 원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만 어떤 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또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계가 다 있어서 사실 미술이라는 게 그 표절과 패러디까지 결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얘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이 청경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의 판별이라는 거는 작가만이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고도의 어떤 지적 능력, 어떻게 보면은 경험,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미술계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봤던 문제인데 이거는 뭐 모나리자에 대한 듀샹 아니면은 최근에 그 저쪽에 있을 때 볼테로라고 남미 작가가 뚱뚱하게 만들어낸 작품인데 우리가 저런 거는 표절이라고 보지 않죠. 누구나 아는 작품이죠. 모나리자는 아는데 저걸 자기 식대로 소화해갖고 새롭게 좀 미감을 넣은 거니까 이거는 저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뭐 작품이 하나의 20세기 작가 좋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안 하고 유명한 작품에다 이렇게 엑스피 하나 하면 자기 작품 사실 미술 교사들도 계시지만 뭐 그냥 그리기는 진짜 미술의 표현의 극히 한 부분이고요. 어떤 걸 가지고도 미술이라는 어떤 미술에 대한 담론을 끊고 갈 수가 있는 게 최근의 미술 경향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졌고 유작의 역사는 미술의 역사는 거의 같이 간다고 하는 거죠. 1000년, 2000년 이상 이미 과거에서부터 수도 없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유작의 여부는 이제 미술 전문가들, 비평가, 공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좀 내놓는 거고요. 작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 혼자, 김혜가 혼자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작품을 사거나 할 때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화랑이나 갤러리, 옥션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에 있는 유명한 크리스티 이런 계속 위장물단이 벌어집니다. 사실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현대 이전에 보이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여러분 가지고
재밌는 얘기입니다. 렘브란트 작품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게 몇 개일까요? 2,000개인가 3,000개인가. 아무리 렘브란트가 다작을 하는 작가라고 해도 2,000개, 3,000개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 400개나 500개는 그렸을 것 같아요. 나머지 1,500개는 뭘까요? 가짜거나 동시대 비슷한 작품이거나 같이 함께 그렸거나 합니다. 근데 박물관에 가보면 다 누구 그리라고 했어요? 렘브란트라고 붙여있지. 렘브란트가 뭐 누구?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물관 자체가 뭘 허용하는 거죠? 위작이나 위작과 관계된 비슷한 작품들을 인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인가에 진짜를 한번 모아서 진짜 가치가 가능한데 자기들이 안 했어요. 자기들이 거부했어요. 왜? 골치 아프니까. 다 진짜라고 믿었던 거는 사실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묘한 문제입니다. 진짜 가짜. 그렇다고 가짜 살아있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미술을 왜냐면 우리가 저자에 대한 개념을 아주 좁혀서 이해하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많으시죠? 꼭 하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미술 체험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도자 체험입니다. 왜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에 도자 공방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갔다 와요. 우리도 갔다 와서 뭐 도자기에 스펙 하나 그려서 다 들고. 그런 것도 만약에 이런 문제제기랑 시켰을 때는 또 다양하게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오늘 이거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만약에 이런 수업 갖고 만약에 미술 효과를 해결이 안 되신다면 창체를 노리시면 토요일이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걸 창체적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자 체험 같은 걸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도자 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창체에다 모델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서 프로그램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그런 식으로 같이 앉아라는 거죠. 도자기 모양 공방 가서 입장료 10,000원 낸 다음에 대충 그려놓고 그냥 오는 그런 거가 아니라 먼저 여러 가지 리뷰를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도자 공방이 많은 뿐만 아니라 모든 국공립 미술관에 뭐가 있어요? 도자 컬렉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북 전주 국립박물관 도자 컬렉션 아주 좋고 부산은 국립박물관이 어디 있죠? 진주나 이런 김해장 곳이죠. 이런 데가 있어요. 가보면은 현장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도자 그릇을 만든다고 해도 그걸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도자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운가 해서 집에 있는 그릇 하나씩 가져와서 활동을 1교시에서 그런 걸 해보고 도자기가 어떻게 다양하고 뭐에 대한 또 한 번은 뭐를 해요? 과거 속의 도자기를 도자기에서 어딜 가는 거예요? 박물관을 가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자실만 보는 거죠. 국립현대미술관 아니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다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자실만 딱 찍어서 보시는 겁니다. 전주에 있는 광주 미술관, 광주 국립박물관 가셔도 춘천에 있는 국립박물관 가셔도 뭐만 보세요? 도자 컬렉션만 쭉 보고 토기부터 이렇게 가서 스케치를 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자기와 우리의 삶 중에서 다도 체험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과학 수업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도자기는 어떻게 될까? 백남준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주제가 뚜렷합니다. 백남준이라는 작가가 비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미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렇게 박물 같은 경우에 그런 주제가 선명한 데를 국립중앙박물관은 너무나 백화점식이기 때문에 셀렉트해서 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문 특수박물관을 가시면 그런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체 때 추천해드린 거는 국립고궁박물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창체 중에서도 안 나가도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 교장 선생님이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학생들끼리 제안서만 만드는 과정으로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